옛날에 흔히 말해서 신라젠 시대 뭐 이럴 때는 실적은 하나도 없고 10년 동안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뭐 매진한다 이거 가지고 되다가 결국은 안 됐네요 이러고서 주가가 많이 좀 폭락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살까? 이렇게 나오면 저는 한 80%의 확률로 지금이라도 사세요 그래요. 50만 원, 100만 원 이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해방이 없는 건 이것보다 더 좋은 업종과 섹터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증권이라는 세계에 뛰어든 지 벌써 37년째 되기 때문에 나이가 가늠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에 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한 6, 7년 투자가로서 있다가 또 증권회사 들어가서 한 20여 년 근무했고요. 지금 최근 한 6년 정도는 한국경제TV에 소속돼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경제원탑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최근 바이오 상승세의 원인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의 가장 큰 상승 배경이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2020년도쯤에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질병의 대공황인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다 실패를 하고 이랬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뭐 백신 개발 실패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미국의 백신 회사라든가 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백신 팔고 치료제 팔아서 자금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에도 넉넉한 자금들이 있었고, 또 팬데믹 백신이나 치료제 만들면서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어떤 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거대한 질병을 겪게 되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뭐 비컷하면서 금리 인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몇 차례 내년도에도 나올 거고, 재무적인 압박이 심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한테는 약간 완화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 좀 숨통을 트이게 된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요. 사실 팬데믹 때 보면은 생사의 문제에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막 공포감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나 뭐 많이 먹고서도 몸 관리는 잘 하고 싶어. 돈은 있어. 쓸 수 있어. 이런 이제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어떤 산업적인 화랑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기 매출 1조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흔히 말해서 신라젠 시대 뭐 이럴 때는 실적은 하나도 없고 10년 동안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뭐 매진한다 이거 가지고 10년 동안 뭐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데 되다가 결국은 안 됐네요 이러고서 주가가 많이 좀 폭락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커진 이유라고 봅니다. 셀트리온도 미국의 그 바이오시밀러 많이 내놓으면서 매출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서 일단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중심의 매출 강화, 이게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데 2015년도 이럴 때 한미약품이 1년에 약 9조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는데 결국은 몇 년 지나서 그거의 반 이상이 해지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놀라운 게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 ABL바이오,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계속 시리즈로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 이전 계약을 계속 성사시키는 거예요. 잔고도 1조가 아니라 누적은 뭐 3조, 5조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중에 또 몇 년이 지나서 상용화까지 안 되고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바라보던 5년 전, 10년 전보다는 기술 이전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연초부터 기대감을 가졌던 회사들이 연말 정도의 실제 상황들을 만드는 것들 보니까 옛날하고는 우리 제약바이오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
기술도 탄탄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인 이슈인데 미중 간에 뭐 워낙 갈등이 심하잖아요. 생물보안법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한들, 규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것에서 자유로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수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오르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올해 초 대비 4배 넘게 상승했고 유행량이 또한 3배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바이오 주식 이제는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제약바이오도 비슷하고요. 사실 어떤 약간 실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업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얘기하면 제약바이오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게 잘 모르겠다라는 것과 숫자를 거의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봐요. 알테오젠이 최근 가격 중심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요. 근데 올해 사실 예상되는 순이익 얼마 안 되거든요. 2026년도 돼야 예상 순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퍼가 한 60배 정도 나오죠. 유한양행도 이번에 뭐 FDA 승인 이슈로 엄청나게 잘 올랐는데 2026년 정도 돼야지 예상 손익이 한 2천억 좀 넘습니다. 근데 이미 시가총액은 13조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아까 이제 이게 적당하냐 아니면 뭐 너무 오버밸류가 된 거냐 이런 평가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뭐 앞서서 우리가 반도체라는 거 얘기할 때 하이닉스는 PER이 5배밖에 안 되는데도 왜 주가는 더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2, 3년 있다 저만큼이라도 벌지 잘 모를 회사들인데 최근에 알테오젠 목표가 40만 원 나오는 리포트도 등장을 했고요. 유한양행도 22만 원짜리 최고의 그 목표가를 제시한 리포트들도 나왔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아니, 저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이거 진짜 믿거나 말거나 정도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 주신 대로 4, 5배 바닥에서 몇 달 사이에 올랐는데 지금 따라 사는 거 늦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따라 살까? 이런 이제 양가 감정들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럴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이제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지금이라도 살까? 이렇게 나오면 저는 한 80%의 확률로 지금이라도 사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사 나오고 몇 주 있다가 또 똑같은 제목으로 또 나와요. 지금이라도 또 살까? 이거 시리즈로 한 3번 이상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도 주가라는 것에 적정가라는 것이 있을까? 업종별로, 뭐 취향별로, 각자의 취향대로 이 종목은 이 주가까지 가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최근에 일가를 이루고 있는 제약바이오단을 보면은 뭐 금리나 이슈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뭐 또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제약바이오는 좋다. 이런 이제 전제가 깔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든 최근에 급상승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주도주를 보면 이 종목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막 꿈이 들어가 있는데 이 ADC 뭐 항생제 만들어 가지고 항암제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엄청나게 쓰일 것 같고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거 이거 사실 인간의 목숨 얼마짜리로 계산해야 맞을까요? 무한대 가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 꿈의 가치를 어디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는 뭐 알테오젠이 냉정하게 보면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50만 원, 100만 원도 갈 수 있어 이렇게 고무줄 잣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해방이 없는 건 이것보다 더 좋은 업종과 섹터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 순간 이 종목들이 여기가 정답이야라고 생각하고 주가 부러질 텐데 안 부러지고 아직까지 도도한 건 얘네들보다 더 좋은 거 없어라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가 느끼게. 우리나라가요. 10월까지 따져보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전체 지수의 상승률은 꼴찌죠. 웬만한 OECD 국가 중에. 근데 바이오 제약단의 한정에서 보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제약바이오단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뭐 기반으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4-5배 올라가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건 있는 사람들의 플레이를 하는 어떤 종목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약간 자포자기하고 저기 들어가서 내가 뭐 해볼까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자들끼리 플레이하다 보니까 방해받지 않고 더 가격이 쉽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보통은 텐베거라고 표현하는데 바닥에서 한 1년, 2년 사이에 10배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 거의 경계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굳이 나눠보면 알테오제는 뭐 더 극적인 어떤 뭐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텐베거 상황이 됐고 유한양액은 그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한 5배 정도 보기 때문에 텐베거 종목으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좀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조정을 보였던 바이오 업종의 일부 종목은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이게 아마 증권 투자하시면서 제일 가지시는 뭐 많은 고민 중에 최고의 고민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사면 꼭지야. 근데 내가 안 사면 더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뭐 조언을 한다고 얘기 드리는 게 남들 안 쳐다보고 막 욕하고 야 이게 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을 때 슬슬 긁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평가를 하시거나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어렵고 접근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이 어렵고 뭐 매매하기가 좀 버겁다 이러시면 들어가 보시되 산다라는 관점으로는 전 접근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서 실제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 내가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정말 반토막이 났다. 10만 원에 들어갔는데 어이없이 5, 6만 원까지 빠졌네. 잘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간. 그래도 내 전체 계좌에서 데미지가 아주 크진 않아서 충분히 다른 주식으로 극복할 수 있어. 비중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냐 안 사냐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약간 생경하고 투자하기 어렵다는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나는 화병이 날 것 같아. 저거 내가 한 번이라도 매매 안 하면 난 저걸 정말 하고 싶은데 들어가세요. 다만 최소화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나 한 번 저런 거 하고 나왔어.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설사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나가 저거 조금 들어가서 조금 터졌으니까 괜찮아. 다른 걸로 만회하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비중의 관리만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올랐다고 못 들어갈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금리 인하와 바이오의 주도 흐름을 보면서 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지만 딱히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눈여겨볼 바이오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는 하고 싶고 뭐 신고가 최근에 그 화면을 보시면 한 반 정도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는데 정말 이제 막상 들어가시려면 어렵다. 이거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투자가님들 대부분이 의사나 뭐 약사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약바이오 때문에 좀 뭐 이해가 좀 높은 어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좀 많이 두루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 역시도 물론 약사나 의사 면허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까지 과하게 오르진 않았고 또 비전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기업들 몇 개쯤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SK니까 적어도 완전 날탕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뇌전증과 관련된 신약인데 엑스코프로라고 하는 신약을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최근에 수급과 기술적인 모양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기업이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이 좀 길어요.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이게 우리 몇 년 전에 왜 폐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가습기에서 그 물질이 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사실 세상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임상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뭐 현실화 된다고 하면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폐암 치료제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단 회사들은 사실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려면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돈이 없으면 뭐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 회사는 이미 지난 한 8월 달에 했어요. 일단은 몇 달이고 한 1, 2년이고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으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또 돈 주세요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할 가능성이 없다. 최근에 이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좀 많아진 게 제약바이오단의 약간 단점인데 그런 거에서 좀 상황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리하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인생이 조금 좀 자유롭고 즐겁게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찾는 게 흔히 말해서 해피드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비만 치료제거든요. 마음껏 먹고는 싶은데 운동은 하기 싫고 주사 맞거나 뭐 경구용이나 패치제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살은 그냥 쭉쭉 빠지는 그런 세상이 왔거든요. 뭐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 쓰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고비라고 하는 이제 노보르디스크의 신약이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유통을 한 60, 70% 담당하고 있는 블루엠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의약품 쪽의 전자상거래 1등 기업이고 최근에 또 강남 3구를 대상으로 해서 의약품 당일 배송과 관련된 시범 서비스도 하고 있어서 관련되는 의약품 유통이라든가 뭐 비대면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 약품도 비대면으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마 활성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블루엠텍 정도의 기업을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지만 많이 올라 투자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억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에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1억이요? 오, 굉장히 큰 돈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뭐 업종이 한 20개 이상 세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눈에 밟히는 게 제약바이오 요즘 이제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내 포트에 이거 없으면 뭔가 좀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일종의 포모 현상 비슷하다고 하죠. 나만 제약바이오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되는데 사실 웬만한 분들 제약바이오 다 없어요. 그런 조바심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들어가신다고 이걸 내가 잘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닌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불안해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고민이 많아지신다고 하면 저는 진짜 그렇다고 하면 왜 불안감을 스스로 가슴에 안고 투자하시려고 하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약바이오 말고도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500개나 되거든요. 그 중에 제약바이오 한 100여 개 빼도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더 숫자라든가 업황 확실하게 좀 와닿는 숫자들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쪽에 포션이 많으시면 되겠고요. 조금 될 거는 같으나 기초 이해관계가 좀 적고 지식이 적다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비중은 저는 10% 정도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요. 10%좀 들어가서 뭐 설사 20%가 터졌다. 이래서 내가 상처뿐인 영광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도 전체 계좌에선 딱 2% 줄어든 거거든요. 나머지 90% 가지고 2% 만회하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가지고 내가 이 종목, 이 섹터를 가지고 인생을 고쳐야지, 만개시켜야지, 바꿔봐야지 이러면 진짜 의사 면허급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 안 하시고 그냥 제약바이오에 대한 주가만 누리시겠다 이러면 욕심은 화를 부르기 마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최선의 비중으로 맛만 보는 정도의 관점으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